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약간은 수월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1등급 컷이 작년에 84점 전후였다면 이번이 87점 전후이기 때문에 한 3점 정도 여러 가지 외적인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좀 수월해지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작년 수능에 대비했을 때는 분명히 쉬운 건 있습니다. 그런데 쉽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맞추겠다 이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어 내려갈 때 막히는 부분,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하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지. 수능보다는 쉬웠지만 그래도 꾸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전반적으로 이제 가나형을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킬러 문제는 쉽게 나왔는데 이제 중킬러 문제, 즉 앞쪽에 4점짜리 문제가 좀 다소 어렵게 나와가지고 실제로 중상위권 학생들은 좀 그 문제에서 헤매게 되면은 좀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이제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 이제 21번, 29번, 30번 저희가 말하는 이제 속히 킬러 문제는 엄청 쉽게 나왔어요. 21번이랑 30번은 누구나 다 도전을 해볼 만한 문제였고 29번이 작년 수능 29번 문제랑 유사한 벡터 문제였는데 작년 수능 29번보다는 살짝 조금 변형해서 나온 수준이었기 때문에 킬러 문제만 놓고 보면은 작년 수능보다 좀 쉬워졌다 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근데 이제 19번 문제라든가 18번 문제라든가 20번, 특히 27번 확률과 통계 단원도 그렇고 의외의 4점짜리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서 조금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험을 치르는 학생 입장에서는 흐름에 방해를 받는 함정 문제들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상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등급컷이 4점 정도 떨어지는 결과가 예상 등급컷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형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쉬웠습니다. 작년 수능의 기조랑 비슷한 기조로 출제가 됐고 킬러 문제, 즉 21번, 29번, 30번도 손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형은 이제 확률이라든가 20번 극한 문제 이쪽에서 조금 이제 학생들이 평소보다 19번, 20번 문제가 평소보다 더 어려웠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형 예상 등급컷도 작년에 수능 등급컷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가형은 전반적으로 어렵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게 킬러 문제는 쉬웠으나 중킬러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나형은 작년 수능이랑 비슷한 구조로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든 상당히 연계율이 70%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연계가 어느 정도 되는 편인데 이번 6월 모평 가장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특히 문학만 본다면 문학이 원래 작품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특의 작품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계율이 상당히 높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6월 모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연계율이 상당히 낮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고전시가 갈래복합, 현대시까지에 걸쳐서 산문의 경우를 먼저 본다면 토지나 조웅전이 수특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그것이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됐는데 기존에 노출된 대목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모될 수 있는 낯선 같은 작품이지만 다른 지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체감했을 때 낯선 지문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요. 문항 자체가 까다로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몇몇 문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눈에 싹 들어오지 않는 그런 선택지를 구성한 점이 체감 난이도를 특히 문학에서 높인 주된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대소설의 경우에도 낯선 대목이 제출되었고 인물 간의 관계, 갈등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수특에 출제됐던 어떤 패턴이 아니라 전혀 같은 작품이지만 다른 패턴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특을 통해서 폭넓게 좀 수특의 작품에만 연연해 것이 아니라 좀 더 관련 어떤 그 작품이나 관련 개념 이런 스타일들을 폭넓게 학습한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했을 것이고, 특히 62%의 정답률을 보인 16번 문항의 경우에는 서술상의 특징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좀 수특에 실린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좀 심층적으로 학습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고전 소설의 그 출제된 고전 산문에 출제된 조홍전의 경우에도 수특에 실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출제되었고 극히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25번 문항이 무려 58%의 높은 오답률을 보인 문항으로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배경 지식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문학 작품을 보더라도 이 작품이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요걸 가지고 요 작품 지문을 가지고 어떠한 낯선 작품이 낯선 부분이 낯선 지문이 나타나더라도 출제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본인이 읽고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 사고력 그리고 문학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6월 목표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고전 논문 유언 12곡의 경우에 EBS에 사실 실렸지만 보기까지 EBS 수특에 보기까지 연계되었지만 전체 6수 중 3수가 미수로 뿌는 데다가 그 부분과 관련된 선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33번, 34번의 경우 50%대의 오답률로 학생들의 체감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던 고전 산문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이 출제될 거다라는 마인드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이 출제가 되더라도 내가 현장에서 주어진 그 선택지라든지 보기 조건들과 텍스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순간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현대시의 경우에도 추일 서정은 수특 연계 작품에서 시간 단축에 물론 도움이 되었겠지만 낯선 작품인 하늘과 돌멩이와 관련된 44번 문항이 60%대 오답률로서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 역시도 작품에 대한 종합적 독해력과 사고력을 요구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EBS 작품 연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대시와 고전시가는 일부 연계되었고 낯선 시와 수필이 복합 출제되었고 산문은 제목만 갖고 전혀 다른 부분이 또 운문도 마찬가지고 낯선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가능한 EBS 수록 작품 자체에 너무 연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된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평론 문학이 복합된 통합 지문이나 신유형 문항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따로 출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점도 수험생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계. 자,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소위 말해서 직접 연계라는 말을 쓰는 과목이 영어가 유일한데요. 지난 3, 4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7문항이 그 소위 말해서 토시 하나 건드리지 않고 지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연계된 문항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늘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법, 어휘, 빈칸 추론 2문제, 그 다음에 글의 흐름, 순서, 삽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설 모의고사를 치거나 교육청 모의고사를 칠 때 늘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오히려 EBS 학습을 꾸준하게 확실하게 내용을 파악하신 학생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7문제 혹은 어법을 제외하면 6문제를 5분 안에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풀겠다가 아니라 EBS에서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함과 동시에 연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EBS의 중요성은 이번에도 또 증명이 되었고 9월 수능까지 계속 갈 거라고 저는 꼭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올해 수능이 2009 개정 교육과정, 지금 현재 교육과정 고3 아이들 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입니다. 내년 수능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서 새 교육과정의 수능을 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원에서도 제 사견이지만 그 작년 수능의 기조로 비슷하게 출제가 됐거든요. 이번 6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EBS 연계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확률 쪽은 거의 레벨 EBS 수능 특강의 레벨 2랑 레벨 3 문제에서 거의 유사한 구조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은 범위가 아무래도 뭐 6월이라든가 수능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뭐 100% 유사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제의 유형이라든가 구조 자체가
수능 특강에서 봄직한 문제들로 다수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문학을 가장 EBS 연계율이 높을 수 있는 문학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화법 작문 그리고 이제 문법, 독서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독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인문, 사회, 과학이 각각 이제 4문항, 5문항, 6문항 이렇게 출제되었고 학생들이 까다롭게 좀 여기는 뭐 기술이나 융합 제재는 이번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지문 길이와 어떤 정보량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2019년도 수능이 1,800자 정도 많게는 인문과학 융합 영역이 2,600자였던 데 비해서 이번에 6월 모평은 인문이 한 1,300자 그리고 사회가 한 1,800자 그리고 과학이 한 2,500자 정도로 전체적인 지문의 길이는 여전히 길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2019년도 수능에 비해서 첫 번째 지문이었던 인문 영역의 길이가 다소 짧아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초반 독해 피로도는 조금 낮았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인문 영역의 경우는 어려운 철학 개념이 없고 글의 구조적인 측면도 평이했기 때문에 독해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번 문제는 무려 50%의 오답률로서 그 수험생의 체감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인문 영역 역시도 과학이나 기술 영역에 비해서 경제 지문에 비해서 쉬울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버려야 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고 경제와 과학 체제를 보면 특히 그 경제 같은 경우에는 EBS 수특 독서에서 다뤘던 양적 완화와 통화 정책의 개념이 연계가 됐습니다. 학력 평가와 그리고 평가 후 모의고사 여러 차례 출제되었던 내용인데 그러나 74% 오답률을 보였던 30점짜리 킬러 문항은 학생들에게 어떤 그 공포의 대상이었던 경제 정책을 현실에 적용하는 그러한 어떤 유형이었기 때문에 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70%의 정답률이었지만 상당히 시간이 소모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학 체제에서 그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그 37번에서 42번 시간 분배에 만약에 실패한 학생이라면 쫓기듯 문제를 풀어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특히 41번의 경우 지문과 보기 어떤 관련성을 빨리 찾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는 학생들이었다면 굉장히 까다롭게 여겼을 것이고 시간 안배에 대한 평소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38에서 40번도 전부 다 지금 40%에서 50%의 상당히 저조한 오답률을 보인 까다로운 지문이었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뒷부분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푼 학생들은 상당히 시간 배분에 실패를 한 경우에는 거의 뭐 쫓기듯이 풀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독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41번 문제의 경우 시간 배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공생 발생설이 생물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이라 일부 또 이제 이과 학생들에게는 좀 유리했을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과탐의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건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작년 수능 31번 정도의 난이도는 출제하지 않겠지만 전체 난이도는 유지하겠다는 평가대 약속대로 2019년 수능과는 다른 신유형의 문제나 작년 31번 문제 정도의 최고 난이도 문항은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 경제 지문이 수특 독서의 양적 완화 지문과 극히 일부 연계되었고 과학 41번의 보기에서 수특에 실렸던 보고의 공진화 과정이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내용적인 면이 약간 익숙하다라는 장점 외에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어떤 내용과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선택지가 나왔기 때문에 평소에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초점을 둔 학생들은 유리했을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작년 수능 수준에 비해서 약간 낮은 수준의 킬러 문항 2개를 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다. 물론 작년 수능보다는 약간 등급 컷이 높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상당히 여전히 높았다. 그것은 일부 N수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그런 결과다 보니까 등급 컷은 작년 수능보다 조금 높았지만 여전히 고3 학생들은 상당히 난이도 있는 시험으로 파악되었던 것 같습니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수능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은 늘 빈칸 수론이에요. 일단 연계도 아니고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뭐래? 라고 하는 느낌, 이게 무슨 말인지가 확 다가오지 않는 느낌.
저희 학원에 이번에 100점 맞은 학생이 있어요.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34번 어떻게 풀었니? 하니까 지문은 잘 모르겠던데요. 선지에 드러나서 풀었어요 라고 할 만큼 지문을 다 읽고 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하다시피 우리가 수능에서 기출되어 있는 문제를 보면은 아주 긴 논문에서 일부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이 글쓴이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 되지 않은 학생 입장에서는 많겠지만은 15줄 내외가 되는 그 문장 속에서, 그 지문 속에서만 찾아야 되니까 소위 말하는 논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어려웠고요.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대립구조, 수업을 받으신 분은 알고 있겠지만은 그 대립구조에 대해서 기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시면 충분히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100% 확신을 하면서 문제를 찾는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충분히 선지를 통해서 유추할 수는 있다. 수업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가형은 사실 이제 킬러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29번 문제랑 30번 문제 이 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물론 이제 가형 같은 경우에는 30번이 기존의 30번보다는 많이 쉬웠어요.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렵게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고, 29번 문제는 작년 수능이었죠. 작년 수능부터 나왔던, 어찌 보면은 벡터의 자체에 관한, 영역에 관한 문제가 거의 작년 수능 29번부터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내신 시험이라든가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크게 그렇게 비슷한 문제는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29번 문제가 아마 가형에서는 가장 어렵게 나왔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30번 문항이 학생들이 이제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뭐 기존의 30번보다는 좀 많이 쉬워졌지만 그래도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부터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문제로서는 무리가 없이 그래프 추론하는 30번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6월 모평은 지문의 배치 순서가 현대소설, 그리고 인문 비문학, 그리고 고전소설, 경제 지문, 그리고 고전시가 수필, 갈래, 복합, 그리고 과학 지문, 그리고 현대시 복합 이렇게 이제 배치되었기 때문에 화작문에서 어떤 적정 시간 분배, 즉 화작문에서 한 20분 안쪽으로 풀어야 되는 요즘 트렌드를 비춰봤을 때 시간 분배를 못했던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고난도 문항들을 좀 놓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문학의 경우 그 2019년도의 독서 지문과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를 상당히 조정하는, 그런 하향 조정하려는 의도는 보이지만 킬러 문항에 대한 고집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가장 어려웠던 41번 문항이 포함된 지문의 길이나 문제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고난도 지문과 문항의 난이도는 제한을 두지 않고 여전히 출제하되, 셋 중 하나의 지문은 좀 확실히 짧고 쉽게 출제해가지고 작년도 그 수능보다는 조금 쉬운 인상을 좀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학의 경우는 수능 특강과 작품이 전혀 연계되지 않는 채 전반적으로 생소한 작품들이 다수 출제되었고, 그러니까 물론 연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특강에 출제되었던 부분이 아닌 내용들을 다수 건드렸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연계가 별로 안 된 듯한 느낌을 줬던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나마 알만한 작품도 지문으로 출제된 부분은 낯선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문학 지문 읽기를 곧장 생략하고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버는 그러한 이점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얘기는 9월 모평도 그리고 수능도 계속 이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6월 모평에서 평가원이 확실히 그런 기존에 알고 있는 작품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주어진 지문을 읽지 않고 배경지식으로서 머릿속에 입력된 개념으로서 문제를 푸는 일이 없도록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개념을 익히는 문학 공부보다는 텍스트 자체를, 낯선 텍스트 현장에서 바로 파악하고 내용을 읽고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그런 훈련에 좀 더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후반부 문제들의 선택지들이 대체로 보면 문학 선택지들이 직관적으로 읽고 답을 찾기에는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딱 선택지를 보자마자 이건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판단하기 상당히 곤란한 선택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문을 완벽하게 독해한 수험생과 대략적인 의미만 파악하고 나머지는 보기에 의존해서 독해한 수험생들 사이에서 점수의 변별력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평소에 문장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쪼개어서
읽고 구조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화작문의 경우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이나 문제가 평이한 편이었지만 화법의 2번 문항이나 4번 문항 같이 약간은 비튼 문제들에서 좀 당황한 학생들이, 평소 훈련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 뒤에 문법까지 좀 계속 그 당황스러움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화법 작문도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평소에 트레이닝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특히 9월 모평 그리고 수능에 이어져야 되니까 EBS 연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연계율이 0%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문학의 경우에는 EBS 수능 특강 작품들을 꼼꼼히 공부하되,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작품에만 연연해야 할 것이나 좀 폭넓게 그 작품을 재료로 해서 폭넓게 사고하는,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시길 바라고, 비문학의 경우는 마지막까지 사고력 자체를 기르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독서 지문을 스스로 요약하면서 지문의 구조를 읽는 능력을 기르고 지문 속 정보들의 어떤 배치, 정보와 정보들의 관련성을 숙지하는, 위치를 잡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작의 경우는 문제 유형별 접근법을 확실히 훈련해 두셔야 됩니다. 화작은 어떤 지점에서 함정을 파는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출제되는가를 굉장히 다양한 작품, 다양한 문제들을 계속 습득하면서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9월 모평 전까지 화작문 푸는 시간을 최대한 20분 이하로 단축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문법의 경우는 정말 내용 하나하나 전반적인 걸쳐서 이번에 문법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지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폭넓게 개념 하나하나를 연관시키면서 정리하는 공부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자면 9월 모평까지 아직 수특을 총정리하지 못한 친구들은 구조와 어떤 개념과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지면서 마무리하시고요. 특히 고전시가에서 낭패를 본 친구들은 고전시가를 폭넓게 좀 준비를 하는 훈련이 필요하시고, 6월과 9월 모평 분석 오답 체크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 등급에 연연할 것이라 내가 약점이 무엇이고 어느 지점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틀렸는가 철저히 따져서 영역별 대책법을 정확하게 마련하셔라, 약점을 공략하는 훈련을 하셔라, 이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지문을 끝까지 읽지 못한 학생들은 영역별, 유형별 접근법을 몸에 완전히 체득해서 시간을 단축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역별, 유형별 접근법과 어휘나 개념 이런 것들 꾸준히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시간을 줄이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 독서에서 경제 제재나 과학 제재, 기술 제재 취약한 학생들은 꾸준히 자꾸 피하지 말고 그런 지문들을, 메커니즘을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던 단락의 구조라든지 정보의 위치 같은 것들을 계속 꼼꼼히 연습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문법은 기본 개념 중 부족한 부분을 빨리 보완하고 화작 문항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시고요. 화작의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문학 실력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문학 공부를 충실히 하면서 비문학 독해 기본 실력을 화작 유형에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다가 벌써 6월 모의고사를 쳤거든요. 이제 9월 초까지 또 3개월 남았습니다. 금방 지나갈 거고요. 금방 지나가면 또 수능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 때 영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결국은 해석이에요. 작년에 많은 학생들이 느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한 문장, 첫 번째 한 문장만 보면 답이 나오는구나 라가 없다기보다도 이제는 소위 말해서 진정한 독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구문 연습을 꼭 하시고, 제가 학생들한테 늘 말하는 거, 하루에 지문 1개씩 꼭 논리적인 글입니다. 주제나 제목이나 어휘 문항을 골라서 하루에 한 문장씩만이라도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어디서 어떻게 수식을 하는지 다 살펴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조금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길어졌을 때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못하고 다른 해석으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독 연습을 꼭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크게 달라지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보다 내 실력이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중요한 거지, 지금 못 쳤으니까 수능도 못 치겠지, 위험한 생각이니까 늘 저를 믿고 따라주시면은 충분히 제가 원하는 점수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저도 6월 모의평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올해 수능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것인가 평가원의 의도가 참 궁금하긴 했는데, 뭐 물론 6월 모의평가도 남아있지만 6월 모의평가만 보자면 아무래도 평가원은 내년 수능, 내년에 교육과정이 바뀌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는 크게 그렇게 변화를 주지 않고 기본 정리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유형으로 문제를 주고 왔고요. 이번에 나왔던 대로. 그 다음에 EBS 연계 교재를 활용을 해서 EBS에서 다루는 단원의 어떤 소재들의 변형 문제를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EBS 그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조금은 더 문항 분석까지 해줘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 아마 9월 모의평가를 치고 또 9월 모의평가는 수능 범위랑 같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유사한 우리가 구조를 보게 되고 또 문항의 구조 또한 익힐 수 있는 올해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9월 모의평가랑 수능은 조금 너무 막 사설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좀 기본 개념에서 확장되는 그런 심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내실을 다져서 변형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9월 대비 수능 대비를 하려면은 뭐 6월 모의평가 친 학생들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시간 관리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킬러 문제는 만약에 이 기조대로 나오면 쉽게 나올 거거든요. 킬러 문제는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이제 중킬러 문제 19번, 20번, 또 뭐 27번, 28번 요 번호대에 있는 대표 유형들을 좀 반복적으로 풀면서 감각을 끌어올리시면은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5개월이라는 기간이 절대 뭐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물론 넉넉한 기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1분 1초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알차게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좌절을 하지 마시고 또 체념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시간으로 남은 시간 활용하시기를, 반드시 역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사례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능 전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는 열심히 해라,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한 거 6월달까지는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이거 지금 맞췄지만은 나중에 나오면은 틀릴지도 몰라.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6월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면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건 절대로 필요하지 않아요. 부산 사람들 하는 말이죠. 이 무시라고 라는 정신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씩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말고 시간적으로 한 해를 잘 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저희 제자들이 상당히 뭐 잘 친 학생들도 있고 또 6월 모의평가 치고 좀 흔들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 이 수능이라는 것은 장기 레이스이지 않습니까? 장기 레이스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학습량을 계속 이제 꾸준히 조금씩 올리면서 단단하게 다지면서, 이 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수학도 이 계단식이거든요. 어느 순간 지금 점수가 구간이 탁 오르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 시점이 그 계단에 한 발자국만 더 가면은 오를 수 있는 그 단계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또 긍정적으로 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참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쌤 믿고 따라오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